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수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끝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돌입했습니다. 미군들과 사법당국 요원 등 필수 인원 400만 명은 봉급 없이 근무하기 시작했고 전체의 40%인 75만 명은 일시 해고돼 절반 이상이 일시 해고된 10개의 부처들의 행정 서비스와 주요 명소들이 부분 마비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사망한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개설하려 한 혐의로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사망자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에 새로운 신용카드를 신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일리노이주에 주 방위군 병력 1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 근절 및 연방기관 보호가 명분이라고 트럼프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시카고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한 자전거 운전자가 연방국경 순찰대 요원들을 도발하며 추격을 따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모든 외국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화 산업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도둑맞았다라고 주장을 하며 자국 영화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29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20대 한인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20대 한인 여성 김모 씨로 밝혀졌으며 자택 2층에 있다가 아래층에서 발사된 총알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무허가 중축 공사 중인 이슬람 기술학교 건물이 무너지면서 기도하던 학생 등 3명이 숨지고 38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미국 성인 약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2023-2024 종교 지형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시간주 그랜드블랑에서 발생한 몰몬 예배당 총격 방화 사건 직후 인근 교회 성도들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지난 28일 저녁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약 100명이 그랜드블랑 리버 교회에 모여 피해자와 유가족,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신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끝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돌입했습니다. 미군들과 사법당국 요원 등 필수 인원 400만 명은 봉급 없이 근무하기 시작했고 전체의 40%인 75만 명은 일시 해고돼 절반 이상이 일시 해고된 10개의 부처들의 행정 서비스와 주요 명소들이 부분 마비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7년 만에 재현되면서 부분 폐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 셧다운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이번 셧다운으로 10월 3일 발표하려던 9월 고용 통계와 15일 예정돼 있는 CPI 발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일리노이주에 주 방위군 병력 1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 근절 및 연방기관 보호가 명분이라고 트럼프 정부는 밝혔습니다. 주로 시카고 외곽의 이민세관 단속구 구금시설 인근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은 최근 트럼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지난 28일 시카고 도심에서는 소총으로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시민들을 신문하고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등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연방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 방위군 투입은 최근 시카고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과 맞물려 있으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한 자전거 운전자가 연방국경 순찰대 요원들을 도발하며 추격을 따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최근 시카고 지역에 강화된 이민 단속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다운타운 루프 지역에서 촬영된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러 명의 무장한 연방 요원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도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도발에 반응한 요원들이 이 남성을 쫓기 시작했지만 이 남성은 재빨리 자신의 자전거에 올라타 웨커 드라이브 등 시내의 교통 흐름 속으로 능숙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요원들은 무거운 장비와 도보 추격의 한계로 인해 결국 그를 체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영상을 녹화한 제보자는 남성이 구두 발언을 했을 뿐 물리적 또는 위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전했으며 요원 중 한 명이 잡으라고 외치는 소리까지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이 실제로 서류 미비자였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모든 외국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화 산업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도둑맞았다라고 주장을 하며 자국 영화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당시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세 부과 일정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언급하며 영화 산업의 어려움을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한국 영화를 포함한 전 세계 외국 영화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9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20대 한인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20대 한인 여성 김모 씨로 밝혀졌으며 자택 2층에 있다가 아래층에서 발사된 총알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총기를 보관함에 넣던 중 실수로 총기가 발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건물 내 불법 총기 발사 혐의로 해당 남성을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법원은 보석을 불허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범행인지 단순 총기 오발 사고인지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사망한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개설하려 한 혐의로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사망자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에 새로운 신용카드를 신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망자의 신원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해서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고스팅이라고 불리며 사망신고가 행정 시스템에 완전히 반영되기 전에 시간적인 허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은 이들 남성에게 신분 도용과 금융사기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가족 구성원의 사망 시 최대한 빨리 사회보장국과 주요 신용평가기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해서 신분 도용 범죄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상조 업체를 통해 공식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부고는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무허가 중축 공사 중인 이슬람 기술학교 건물이 무너지면서 기도하던 학생 등 3명이 숨지고 38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5분경 인도네시아 자바주 시도아르조에 있는 알코지니 이슬람 기술학교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13살 남학생 등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부상당했고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위독한
취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전날까지 사망자는 1명이었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2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또 38명이 잔해에 매몰돼 실종됐고 실종자의 대부분은 12세에서 17세인 7에서 11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무허가 중축 공사를 하던 기술학교 건물에서 오후 기도를 하다가 잔해에 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여학생들은 다른 건물에서 기도를 해 주로 남학생들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원들은 콘크리트 잔해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고 발생 8시간 만인 전날 밤 생존자 8명을 구조해냈습니다. 그러나 구조당국은 기술학교 건물이 추가로 붕괴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중장비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미국 성인 약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2023-2024 종교 지형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워싱턴주 성인의 25%만이 종교적으로 매우 신앙심이 깊다로 분류됐으며 워싱턴주는 미국 내에서 종교적 성향이 낮은 주로 꼽혔습니다. 이는 뉴욕과 함께 전국 37위에 해당합니다. 분류 기준은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예배 참석 빈도, 일일 기도 여부, 신에 대한 확신 등 4가지 항목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주의 경우 성인 응답자의 30%가 종교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27%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35%는 매일 기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44%만이 신을 확신한다고 응답해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리곤주는 이보다도 낮은 19%만이 매우 종교적으로 분류돼 전국 46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주는 50%를 차지한 미시시피가 1위에 올랐고 가장 낮은 주로는 17%를 차지한 버몬트주가 올랐습니다. 미시간주 그랜드블랑에서 발생한 몰몬 예배당 총격 방화 사건 직후 인근 교회 성도들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지난 28일 저녁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약 100명이 그랜드블랑 리버 교회에 모여 피해자와 유가족,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신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리버 교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랜드블랑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맞아 저녁 6시에 교회 문을 열고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면서 교회 가족은 물론 기도와 위로가 필요한 모든 지역 주민들을 초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구하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길 원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살짝 떨어지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9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48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 3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리는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